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말에 10년 허동, 10년 허시란 표현입니다. 10년이면 황하의 물줄기가 완전 반대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10년이면 국제정세도 변하는 폭이 굉장합니다. 이번 베이징 전승대회에 김정은이 참석하는 것은 거의 글로벌 파워 시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에 올랐을 때보다 김정은의 주목도는 더 높습니다. 중국어로는 C웨이, 즉 센터 자리에 김정은이 섭니다. 중국은 과거 서방의 압력으로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도 했었던 나라입니다. 중국은 과거 앙금을 없애고 북한을 최상석의 의전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이 우샤코프 보좌관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의 오른편, 김정은은 왼편에 앉을 예정입니다.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까지 했는데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열병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의전입니다. 카메라에 잡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카메라에 안 잡히는 구석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열병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존재감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병식에 출석했을 때 북한은 최룡해를 보냈습니다. 존재감은 아예 없었습니다. 당시 열병대 뒤편에 처박혀있던 최룡해는 행사가 끝난 뒤 화가 나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고 부랴부랴 짐을 싸 북한으로 귀국해버렸습니다. 열병식이 있는 9월주는 슈퍼 외교 주간입니다. 다자 외교가 아주 풍성한 한 주입니다. 티엔진의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과 9.3 열병식에 이어 9월 5일에는 블라디보스톡의 동방경제 포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게 되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 포럼에는 70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베트남, 인도,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기업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포럼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100개 이상의 행사로 구성됩니다. 특히 러시아 아세안, 러시아 인도, 러시아 중국, 러시아 태국의 비즈니스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한국도 베이징 전승대회에 갔어야 했습니다. 한국 주변 주요 강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고 러시아와는 오랫동안 정상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은 끝물입니다. 한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다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에너지 자원, 과학기술 강국인 러시아와는 반드시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슈퍼 외교 위크에 참가하는 나라들은 모두 만만치 않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중량급 국가들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안보협력국이 우크라이나에 3,350개 1회 Extended Range Attack Munition 판매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정거리가 240에서 450km에 이르는 공대공 무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미사일들은 6주 이내에 우크라이나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러시아 정치학자 세르게이 스탄케비치는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스탄케비치는 미국 매체는 믿을 게 못 된다면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3,350발의 미사일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미사일 완성체가 아니라 날개, 방향타, 소형 전기 모터가 장착된 활공폭탄 생산 입찰이 진행 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찰에는 3개 회사가 참여했으며 보잉사가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이 된다면 첫 1000발은 2027년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빠르다고 해도 2026년 말까지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경우가 됐든 키예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비행폭탄은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만큼 장거리 비행이 불가능하고 분쟁이 끝날 때까지는 생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가 연일 키예프 등 여러 도시를 맹폭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러우 양측이 분쟁을 멈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스탄케비치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전망이 알라스카 러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군단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하든 말든 미국은 공중 지원을 거부하고 방치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미국은 분쟁을 외교적 해결로 이끌기 위한 합의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스탄케비츠는 그러한 계획이 아마도 올해 말, 늦어도 내년 봄 전, 즉 분쟁 4주년이 되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